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에 찬바람이 쌩쌩 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간 이것은 상품이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선전 기간이야. 지금 선전 기간이기 때문에 예? 정말 다시 설득해보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다. 들어가라. 당신 맛이 맞아요. 맞지?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날선 말들로 서로의 가슴을 헤집었을 뿐이다. 아들이 서운하고 자신이 서글픈 아버지. 돌아보면 이 모든 게 재정난 탓이다. 정원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빚까지 진 일을 아들이 걱정한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다. 먼저 손을 내민 건 아버지 쪽이다. 그동안 너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한 2년만 더 적으면은 이제 수목원 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아무튼 오늘 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하고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아버지가 그걸 좀 잘못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밤 늦었는데 주무세요. 오늘. 네, 쉬어라. 아들의 얼굴에도 서운함과 서글픔이 묻어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돌아선다. 다음 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아버지가 정원에 나왔다. 사장이 소매를 걷었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직원 수가 대폭 줄어 할 일은 태산이지만 직원들은 은근히 사장님을 걱정한다. 솔직히 지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오셔서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거 바닥도. 저는 그냥 걱정스럽죠. 그냥 믿어주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말고집의 소유자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인다. 척박한 야산을 고목들의 천국으로 바꾸고 7, 8톤짜리 바위들을 날라 인공 계곡을 만든 건 쇠심줄보다 질긴 고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전국을 이잡듯이 뒤져 귀한 나무들을 구해 한 그루 한 그루 손수 심은 정원. 지난해 2월 사설 수목원으로 지정됐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아 손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도 주말에는 나무를 알아보는 발길이 꽤 늘었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듯 싶다. 글쎄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래도 손님이 좀 제법 오는 날인데 비가 와서 몇 분이나 왔나 한번 쳐다보러 왔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왔네 오늘. 철칙으로 여겨온 전지 작업을 아들이 말릴 만큼 재정 상태가 심각한 요즘, 이러다 정원의 앞날이 풍전등화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온다. 형제 씨가 그림 산매경에 빠졌다. 세계 구족화가 협회 회원인 그는 열흘 후 작품 넉 점을 스위스 협회 본부에 보내야 한다. 그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땀이다.
걱정도 잡념도 자기 자신까지도 사라져버리는 이 무아지경 상태를 사랑하지만 땀은 이겨낼 수 없다. 어머니 땀 좀요. 19년 전 사고를 당한 후 전신마비가 됐고 3년 전 골반뼈까지 다친 후 체력이 급 강화했다. 온몸을 적시고 눈까지 파고드는 땀을 틈틈이 닦아주어야 한다. 네, 됐어요. 1시간을 그리면 2~3시간은 쉬어야 하는데 이런 수채화 한 장을 완성하려면 2주 정도 걸린다. 어머니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의 분신이다. 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2~3m 반경을 떠나지 못한다. 그 국전 출품 작품 할 때는 뭐 1년 12달을 하루에 2~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모자가 그렇게 잠자고서 작업했는데 뭐. 그때 젊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나. 지금은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게 좋아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다리 안 아파. 서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앉았으면 졸리거든. 이렇게 앉았으면 졸릴 때가 있다. 서 있을 때는 걔 그림 작업하는데 그렇게 몰두해서 쳐다보면은 재밌어서 피곤한지도 몰라요. 가끔씩 휠체어에 오르긴 했지만 지난 반년간 형제 씨는 집 밖에 나오지 못했다. 하나, 둘, 셋. 으이씨. 그럼 햇살이 따뜻한 아침, 형제 씨가 아버지에게 휠체어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다. 휠체어에 오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온몸에 흐르는 땀을 흡수하기 위해 옷 안으로 휴지를 겹겹이 넣어주어야 한다. 지금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으니까. 땀 나고 그러는 거 힘들고 한데 몸이 좀 무리가 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골반뼈 사고 후 병원에서는 형제 씨가 다시는 휠체어를 타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환자이기 때문일까 간신히 휠체어에 오를 수는 있다. 오늘은 정원까지 나가볼 생각이다. 사지를 못 쓰니까 저게 제가 저렇게 꼭꼭 묶고 매가지고 저렇게 그걸 휠체어에다 내보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바람 쐬러 나가니까 기분이 괜찮지만 부모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너무 그때마다 아프죠. 너무. 그때는 만개했네 수선아. 응 그러네. 형제한테 다 인사하네 수선아가.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같으세요? 네, 형제 나왔다고. 6개월 만에 산책. 아버지와 아들 모두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정원의 운영에 대해 자꾸 부딪혔기 때문인지 아직도 서먹서먹한 강이 흐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고 아들은 아버지가 닦은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아들이니까 이만큼 매실지게 몇 개는 열었는데 아 좋네. 참 좋지. 이거 응? 차처럼 띄워 먹었으면 좋겠네. 차에다 글쎄. 향 좋겠는데.
아버지는 포장을 마치지 못한 길들이 마음에 걸린다. 포장공사 안 해도 뭐 형님 다 다니겠다. 응? 잘 다니네. 네. 이거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잘 다니고. 역시 비포장 부분이 문제였다. 울퉁불퉁한 턱이 나타나면 휠체어가 옴짝달싹 못하고 걸려든다. 나무가 잘라져서 나무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장애물을 넘어서는 아들. 혹시 아버지가 미안해할까봐 얼른 말을 돌린다. 같이 자른 게 응. 옹이처럼 남아가지고 응. 무슨 조각 작품 같다고. 응. 그래. 포장을 하다 중단한 것도 재정난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친다. 아들을 위한 길인데 이 길이 아들을 막고 있지 않은가. 한쪽만 당겨? 네, 네. 좀만 더. 네, 됐어요. 팔 좀 한쪽. 네, 됐어요. 또 다른 불편한 점들이 없는지 아버지가 이것저것 신경을 쓴다. 땀나? 아니, 맞나요? 지금 뭐 바람도 불러가지고 보니까 마르기도 하고. 20여 년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있는 정원. 아버지의 자랑인 나무들을 보기 위해 잔디로 들어선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슬픔 몇 방울까지 부자의 산책엔 온갖 감정들이 뒤섞였다.